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사는 드렸고요. 6월 4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충격에 작게 들린다고요? 볼륨이 낮다고요? 잠깐만요. 어떡하나요? 어,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엄청 들립니다. 크게 잘 들린답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설명회가 5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오늘 낮에도 하고 왔거든요. 목이 아파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회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여기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목표를 보고 나서 상당히 많은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말이 끝나고 나면 원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직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뭐 제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한 800분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재원생들 어머님들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가다 보니까 저도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열망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성심을 다해서 진행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 놓치지 말고 메모를 잘 하시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제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제 이름은 임성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대치코미나그룹 원장이고 매기츠 컨설팅을 운영을 김희창 원장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는 요 밑에 보면 쿰 입시전략 연구소라고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요 PPT는 캡처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진 찍지도 마세요. 제가 PDF로 돌려서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필요한 엑셀 데이터는 어머님들 참고하시라고 드리려고 날짜를 기한을 걸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아예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제가 코드번호를 적어놨어요. 쿠밉시 전략 요새 코드번호가 몇 번이냐면 LSY 0115입니다. LSY 0115요. LSY는 임성년이고요. 0115는 제가 얼굴이 좀 커요. 정월 보름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로 제가 잡아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디오는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저는 끝날 때 비디오를 켤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자, 요거는 작년에 제가 수시정시 합격했던 아이들 명단입니다. 요거는 뭔가 쇼잉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합격의 기쁨, 그다음에 또 합격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과정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여기 인하대 의대부터 해서 여기 유원대까지 처음 들어보시죠? 유원대. 걱정 마세요. 곧 있으면 익숙해지니까. 자, 다음 갑니다. 이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입시 환경을 알아야 되고 모평 분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성적 분석이겠죠.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서교연에서 발표했던 등급별로 지원 패턴과 합격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문과 학생들은 특히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통합 수능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1등급, 그다음에 2등급에 이과가 많죠. 그러면 이과가 상위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이과는 입결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약간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올라간다? 왜다?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문과는 어떻게 된다? 성적이 떨어져야 맞죠?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왜?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상위권 아이들이 문과에 와서 상위대학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시로 넘어가면 이과가 넘어와서 교차 지원하면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케이스를 어떻게 지원했나? 작년 합격생의 패턴을 보면 등급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3명 정도 정시수시 합격 데이터를 넣었는데 요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참고로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이름 싹 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고 요 끝날 때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 2학년 어머니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어머님들이 혹시 들었으면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끝까지 듣다 보면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한 24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설명위는 해안심리연구소에서 후원을 해줘서 합니다. 매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데,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520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이게 뒤에 들어오시는 분은 결석 체크해가지고 노래 한 곡씩 하고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 몇 시간 하냐고요? 2시간 할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육모의 의의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육모하고 하나는 결과로서의 육모인데 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수능이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점수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학습의 거리 측정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속상해하고 시험지 찍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구모도 남아있고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으세요. 육모는 육모일 뿐이다. 육모가 수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고 기준점은 되지만 이게 에브리싱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 점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고쳐나갈 건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우선 육모의 N수생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정시 라인이 어딘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시 중심으로 가는 아이들은 내가 수능 충족이 되냐, 2합 5냐, 아니면은 3합 6이냐, 3합 7이냐, 4합 5냐, 4합 8까지 가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몇 점을 더 보완하면 내가 등급이 충족될 수 있냐, 등등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정시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전국에서의 나의 등수, 이게 나와야죠. 그래야 수시 경쟁력이 강한지 정시 경쟁력이 강한지를 보고 전략을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올해 재생이 많다고 하는데 뭐 역대급으로 많아지겠죠. 의대가 저렇게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올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한 398명 정도 늘었죠. 그러면 그 인원을 보면은 에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사회를 갖다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나머지 과목별로 보면 다 늘었어요. 왜냐면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지금 정도면은 과학이 늘어야 되는데 올해는 다르게 특이사항으로 사회가 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지금 미적기하 확통과 탐구의 영역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안 남아있고 과학에다 가산점을 주고 수학 가산점 주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2만 7천 명이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거냐? 사회를 안 했던 아이들이 육모를 보면서 넘어오는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구모 때 더 넘어오겠죠. 3모, 5모 보고 오고 넘어온 거니까. 그러면 구모 때 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최저를 과학은 해도 해도 안 돼. 생명은 유전에서 다 깨져. 물리화학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지구과학이 만만하니까 잡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지구과학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구과학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배신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탐으로 갈아타면 아이들이 한 달 이내에 완성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유지를 할 거냐, 바꿔 탈 거냐, 이번에 실체점 결과가 나오고 내가 수시 중심으로 갈 거냐, 정시까지 갈 거냐를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 사회하고도 성대 가고 공대 가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화학 하나는 걸고 있을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수생의 응시인원을 보세요. 응시와 접수는 다릅니다. 접수는 뭔가요? 돈 내고 지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응시니까 시험장에 나타난 아이들이에요. 나타난 아이들. 그러니까 결시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자, 7만 5천 명 있네, 작년에. 그런데 여기가 9만 명이죠. 1만 5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5만 7천 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8만 8천 명이 있으니까 결시 한 10% 정도 잡아보자고요. 한 6% 정도 수능에 가면은 보통 한 12% 정도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될까요? 9만에서 10만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여기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N수생의 증가와 결시생의 증가에 따라서 재학생의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변수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변화되는 환경을 보겠습니다. 의대가 늘었죠.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따라오실 수 있나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채팅 한번 주시겠어요? 속도 적당한가요? 자, 네,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 의대를 보겠습니다. 의대를 보면 여기 1, 2학년도 많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자고요. 자, 1번 타자 뭡니까? 제일 많은 게 교과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 자, 2번 타자 뭡니까? 수능입니다. 3번 타자 뭡니까? 학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라? 서울 수도권은 종합이 꽤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다 뭐가 들어붙어 있어요? 삼합상. 그러죠? 세 개 각각 1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합 5까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그러니까 삼합사, 삼합오, 삼합여, 삼합 7. 그럼 서울대잖아요. 그 다음에 사합 5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1번이라고요. 수능이 1번. 교과는요. 수도권은 성대하고 가천대하고 아주대하고 그 인하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300명 이쪽 저쪽인데 300명 잡아놓고 나면 점수가 얼마나 내려갈 거냐? 큰 변동폭은 없을 거란 얘기죠. 지역 인재는요. 수도권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최저를 못 맞춥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역 인재를 쓰는 아이들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내신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신에 목숨 걸고 뭐 해야 된다? 원광대도 삼합육이니까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몇 개가 되기는 하지만 95% 이상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뭘 맞춰야 된다? 최저를 맞춰야 된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삼합육도 있지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오지 말란 얘기인 것 같아요. 대구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묻습니다. 학종을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나요? 자, 볼게요. 컴퓨터공학과의 학종과 의대의 학종은 다릅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우리 애가 수학과학은 정말 막강한 경쟁력이 있는데 이 녀석의 사회하고 국어는 약간 젬병이에요. 그럼 좀 부족했어요.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 내신은 나와. 그런데 나머지 전공에 대한 부분이 관련성이 적합도가 높아. 근데 의대는요. 의대 다니는 아이가 컴공 가는 아이하고 같이 코딩 짜고 드론 날리고 있으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의대 학종은 어떻습니까? 국어도 완벽해야 돼. 수학도 완벽해야 돼. 사회도 완벽해야 돼. 과학도 완벽해야 돼. 전국도 아니에요. 왜? 극강의 아이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학종이라고는 돼 있지만 일반 학종과 다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교과를 가장한 학종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의 점수가 먼저 내신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올해 딱 하나 변수가 여기에 있죠. 가천대가 논술이 지금 하나가 버티고 있는데 얘가 원투 미적입니다. 없던 게 생겼단 말이에요. 40명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투 미적이 8문제니까 그러면 수학에 극강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피 못 보는 아이들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종이 없는 학교들도 많아요. 여기 건양대, 고신대 이런 데 보세요. 그런데 서울대, 성대, 중대, 단대 이런 데는요. 교과가 없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학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학종을 위한 학종이다? No, never다. 뭐가 버틴다? 수능이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죠. 수능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거 모집 단위 인원을 먼저 보고 보자. 근데 이게 지역인재예요. 지역인재는 다른 거 필요 없죠. 오늘 이게 수도권 말고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면 여기가 몇 프로입니까? 56.4%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압도적인 교과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은 내신 성적이 1번 타자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전교 2등이 학종을 해서 뚫기가 여기 딱 보니까 499명이에요. 그럼 이런 거겠죠. 전교 1등인데 수도권으로 의대를 부족한 걸 극복해서 가고 싶어.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 3등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다? 최저가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363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수시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 최저가 붙어 있잖아요. 다 최저가.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어려우신가 봐요.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를 전형별로 나눠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 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전공이 나왔습니다. 무전공 제가 몇 배라고 그랬나요? 거의 4배 늘었다고 그랬죠.
자, 수도권도 보면 7,500명에서 25,000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00명 정도, 9,900명에서 3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유형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 유형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자유전공이에요. 자율전공. 이건 문이과 구분 없이 다 뽑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전공이죠. 통합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과를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과가 있죠. 의대, 사대 이런 데는 못 가는 겁니다. 간호학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2는 뭐냐면 단과 단위별로 뽑는 거예요. 계열별로. 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 과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다른 과에서 인원을 가지고 오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다 데모하고 이러잖아요. 협의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면 공학 계열을 한 70명을 뽑는데 학과 단위로 뽑으면 한 15명 뽑자.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결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시 결과는 계열별로 뽑는 게 훨씬 더 간격이 넓어지겠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무전공은 어디에다가 포진했냐면 대학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학종에도 일부는 있지만 교과와 정시에 많이 포진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처럼 학종하는 건 그대로 하고 교과로 무전공을 쓸 때는 간격이 넓어지니까 안정적인 거 하나 잡고 위로 올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학종으로 위로 점핑하고 그다음에 학종 붙고 교과 붙으면요. 버리고 위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많이 돌겠죠. 추합이 아마 많이 돌 겁니다. 그리고 이과에는 이과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문과도 지원을 하겠지만 이과 아이들이 많이 오겠죠. 이런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 서울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명이 문과였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전원 이과입니다. 전원 이과.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다. 여러 가지가. 그러나 일단은 들어가고 보자이죠. 오늘 설명에는 어떤 교육적 철학이나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대학 여기에 포인트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전공의 비율을 한번 보자고요. 건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경대도 늘었죠? 고대 보세요. 다 늘었게. 그러니까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무전공이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전공을 하나를 고민하지 않고 갈 수는 없다란 얘기죠. 자,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에 답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나와서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그만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교과죠. 자, 그러면 몇 개가 남아있냐? 여기 보면 서울대, 연대, 홍대 있고 고대가 바탕 걸었어요. 수학은 다 열었고 내년에 고2부터 요 고대 바탕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여기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거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고민점은 될 수 있겠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 수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의 추이를 보면 이게 매년 나오는 건데 진학사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월에는 N수생이 없죠. 겨울방학 때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갑니다. 6모 때 N수생이 처음 들어왔죠. 9모 때 10,000명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뚝 떨어지죠. 그럼 보통 평균 잡아서 정시까지 끝나고 수시 합격한 아이들의 이 수능 성적을 비교해 보면 평균 잡아서 100분위가 4%에서 몇 퍼까지 빠지냐면 10%까지 빠집니다. 4%에서 10%까지. 여기 6% 빠졌죠. 영어는 등급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런데 6모 때 영어가 징글징글하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3%까지 나오는데 작년에 4.3%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4.7% 정도. 그러면 견딜만 했는데 영어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었던 영어에서 무너지니까 최저가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지금 영어만 해라? No, 아니다는 얘기죠. 분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3월하고 9월 걸 가지고 수능과의 관계는 따져본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냐. 그러면 우리는 비극적인 거에 눈을 돌리지 말고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 그러면 3월 걸 보니까 8.4%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9월을 보니까 17.6%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승의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도전을 하자. 이게 떨어집니다, 많이.
그러면 이거 내 성적 아니에요. 육모 보고 나면 아이들의 성적표 곧 있으면 나올 텐데 7월 3일 날 이거 제 성적 아니에요. 엄마가 가져오라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안 줬어요. 우리 반은 그런 거 안 줘요.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 거에 그런 구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표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PDF로 분석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아래가 23년 수능의 결과고요. 빨간 게 문과, 파란 게 이과입니다. 위에가 24년 수능 결과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한눈에 드러나는 게 여기 골든 크로스 지점이 있습니다. 요게 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가 교차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럼 여기가 310점이 교차 지점인데 23년도에는 24년도에는 280점으로 내려왔어요. 교차 지점이. 그 다음에 이과는 여기가 이렇게 더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진폭을 보세요. 진폭이 넓어졌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과는 성적이 상승하고 문과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과는 오른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고 있고 이과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과는 성적이 올라가고 문과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올해 데이터를 발표는 안 했지만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수시 합격자 데이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22년 거고 이게 23년 거예요. 빨간 게 문과고 파란 게 이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 것을 보니까 23년도에 문과는 수시로 끝냈다는 얘기죠. 근데 이과는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이만큼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시 합격자 비율이 이과 아이들이 갑자기 내려간 거 이과가 바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과는 상향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정시까지 교차 지원을 고려하니까. 근데 문과는 왜 이렇게 수시 합격률이 높냐 이거예요. 이만큼이 재작년에 정시로 넘어갔던 아이들인데 얘들이 교차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수시에서 끝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과는 보수 안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은 바뀌냐? No. 작년에도 똑같았다. 그러면 올해 문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말씀을 듣고 무조건 따르라가 아니라 무전공이 있으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정시까지 본다라는 것은 이과가 넘어왔을 때 싸우기에 리스크가 있다. 부담스럽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수시에서 가급적이면 승부수를 걸자. 상향까지. 이과는 정시까지 도전하자.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제가 지난번에 채팅방에 올려드렸었는데 24년하고 25년 3월 각평이에요. 이게 업체를 까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맞추기가 어렵냐는 얘기예요. 이게 수능 때 진학사를 재미난 게, 이 진학사 관계자가 들으면 저 때려 죽이려고 할 텐데, 대부분 아이들이 학불 데이터를 진학사 걸 쓴단 말이에요. 건 10만 원 돈 내고. 그런데 세상에 정작 진학사는 수능에서 등급 코스를 한 개도 못 맞췄습니다. EBS 두 개, 이투스 두 개예요. 근데 이투스 프로그램 잘 안 쓰잖아요. 메가스타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3월 학평을 보니까 진학사 이투스 종로 그렇게 요란하게 종로는 시작만 하면 막 떠들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먼저 떠드냐가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다 틀려버렸어요. 안 맞았다 이겁니다. 이게 베리타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렵다. 단 대신에 지금 육모 채점도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가채점이기 때문에 실채점이 아니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라? 흐름을 보아라. 이거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의 바다에 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거네요. 이게 뭘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년 도수 데이터 분석한 거예요. 도수라는 건 뭐냐면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을 발표하는 날 뭐가 나와요? 자, 표준 점수마다 인원수가 몇 명이 있고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이고 합산 인원이 몇 명이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기관들은 이걸 가지고 등급을 만들어내고 누적을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누적이란 건 뭡니까? 누적 백분이잖아요. 위에서 몇 등이냐 쉽게 보면 이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 한계는 뭐냐? 국어에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있는데 이 정보를 가렸다는 얘기죠. 평가원은 수학도 미적이 있고 확통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가렸습니다.
그렇게 통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는. 그런데 이걸 갖고 원서를 쓸 수 없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떻게 한다? 다 추정값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추정값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만 오늘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오늘 N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어요. 그러면 정식을 겨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요. 자,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끝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쪼잔해서 중요한 건 뒤에다 넣어놨어요. 저는 한 300분은 오실 줄 알았는데 딱 반절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상처받아, 상처받아. 자,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1등급이에요.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몇 등급 맞았어? 이렇게 묻잖아요. 이 1등급이라는 것은 수시에서 최저 맞출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1등급 안에 100분위가 100부터 96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요. 150부터 133까지 있어요. 수학을 보니까 148에서 133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표점은 17점이 나고 100분위로 보니까 4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96과 100은 전혀 달라. 같은 1등급이야.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도 상위 등급 있고 하위 등급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1등급이라도 표점이 위에 표점이 있고 아래 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수라는 건 뭐냐면 인원수예요. 인원수.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 수학 싫어하니까 수학을 놓고 볼게요. 얘 정말 그 대단하죠. 143점입니다. 그리고 얘 146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여기에 표점이 2점이 차이가 나는데 100분위는 똑같아. 그러면 얘는 쓸 때 무슨 전략 써야 돼요? 100분위 전략 써야 되겠죠. 왜? 표점이 2점이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위로 쓰고 싶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말아야 될 거 틀린 거예요. 얘 흉터물도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얘는 여기 8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에 600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 올리면은 2점을 극복하는데 100분위는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얘 한 칸 올리니까 표점이 1점 올라오고 100분위도 1점 올라오고. 근데 16명밖에 없어. 흩어지는 먼지예요. 차이가 없죠. 그럼 이렇게 1점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상향 전략입니다. 수시에서는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 근데 정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수능이 안 되니까 수시에서 끝내야 돼. 내신 나쁘면 대학도 못 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 보세요. 얘 정말 억울하겠죠. 100분이 똑같아. 그런데 어머나 표점이 달라. 근데 위에 올리려고 보니까 2,500명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표점 1점에 적어도 두 자리 숫자부터 이 뒤로 내려가면 3만 명까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만 명, 2만 명, 점수 1점에. 그런데 어떻게 고1, 2들 모의고사보다 주무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자더라도 눈을 뜨고 자라 이거예요. 자더라도. 시험 보는데 목숨을 걸고 봐야지 어떻게 잘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저희는 유명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입시를 오래 했고 또 저희 김희청 원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맥입시 컨설팅을 만들었어요. 입시의 맥을 짚자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통합수능 나온 뒤에 근 4년 정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일주일 전쯤에서 이걸 완성했어요. 원점수 찾아내는 걸. 왜? 발표를 안 하니까.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복잡한 수학 공식이 들어갑니다. 선형회계뿐만 아니라 이 함수값까지 다 넣고 코딩으로 해서 잡아낸 거예요, 이거는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어가 133점에 표점이 1점이었죠. 133을 걸어놓고 보니까 엑셀 데이터를 캡처해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1등급이 원점수의 경우의 수가 몇 점에서 몇 점까지냐면 83점에서 85점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점수 때 화작을 보니까 원점수는 똑같아. 공통과 선택이. 그런데 83점인데 언매는 133이고 화작은 130이야. 수학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133 미적을 걸어봤어요. 원점수 85점 똑같아. 그런데 어머나 확통 127점으로 6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점에 3점 차이가 나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20점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중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교차 지원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교차 지원이에요. 같은 원점수인데 어떤 아이는 133이고 어떤 아이는 여기 보세요. 81이죠. 그럼 81에서 85까지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수학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얘가 103, 미적이 133이라면 어머나 확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점수인데 얘는 10점이 빵꾸 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요. 같은 위치면 10점을 올려서 문과로 넘어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 점수보다 위로 더해서 점핑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과의 비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차 지원의 원리는 원점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원점수의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이것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넘어갑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육모를 가지고 저희가 화작과 언매, 확통, 미적, 기하를 나눠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 데이터는 드릴게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어림잡아한 게 아니라 수학적 공식을 도입을 해서 회귀 분석 통해서 다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게 6월 거 추정한 값인데 132점을 보통 잡아요. 그런데 몇 점에서 몇 점까지다? 화작이 점수가 언매보다 높죠. 그렇죠. 같은 132인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언매가 화작보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점수인데 얘하고 놓으면 나중에 표점의 차이가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같은 원점수를 놓고 보면 같은 84점, 같은 82점을 놓고 봐도 원점수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82점이 130의 1인데 여기는 벌써 2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어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정시에 가면 이제 작년에 재수한 올해 재수한 아이들은 알 텐데 고속성장기를 쓴다 이겁니다. 고속성장기는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인데 고속성장기는 수학은 미적확통 기하를 나눴지만 국어는 통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비난하자가 아니라 왜 맞을 수가 없다. 국어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2점에서 3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걸 빼놓고 계산값에 맞춰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저팔계의 용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언매 화작을 전체 다 넣어봤어요. 이게 종로, 이투스, EBS, UA, 진학선, 메가스터디까지 해서 다 넣고 마지막에 저희 거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수학이에요. 전부 133 찍었더니 어때요? 확통은 점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적은 79점에서 1컷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하는요, 확통보다는 미적보다는 낮지만 확통보다는 낮아요. 미적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얘가 82에서 83이면 86에서 89까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과애들이 수학을 잘하냐는 얘기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 점수를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수학 원점수 추정을 한번 넣어봤고요. 수능하고 비교해봤어요. 수능하고 비교해보니까 작년에 화작이 146에 150이죠. 150이면 엄청난 점수입니다. 용암 수능입니다. 근데 이번 수능 역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도 어려웠다, 수학도 어려웠다, 국어도 어려웠다, 체감 지수는 너무 높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킬러 문제 빠지고 시험이 쉬워질 거라고 했지만 쉬워졌나요? 네버죠.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로 킬러가 없어도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면 육모와 구모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육모는 적어보세요. 육모는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우리 수능 때 이렇게 낼게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구모는 뭔가요? 구모는 난이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모는 난이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설명회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막걸리 먹고 취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수학입니다. 자, 수학을 보면 확통이 작년에 137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컷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6월 달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하나 가져가 봤는데, 요거는, 저희가 분석을 한 거고, 이게 작년에, 가채점 결과로 육물을 보고 기관에서 분석한 거예요. 체감 지수가 높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어렵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걸 넣어봤어요. 여기 보면 85, 83, 85, 83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데이터를 공개를 해보니까 얘들이 몇 등급에 가 있습니까? 3등급에 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수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여기 이렇게 가채점 했을 때 1등급이 많았으니까 최저 맞췄네. 그리고 논술 시험 보러 안 갔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학종에 1단계 통과하고 면접 보러 안 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3등급이 떠벌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수시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끄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소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최저를 못 맞추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수학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가채점, 이쪽이 실제점 데이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를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드리려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요 데이터는 잠시 후에 제가 시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데이터를 공개해서 아이들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공개드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상담을 할 때 프로그램을 자꾸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드릴 수가 없는 데이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드리기는 드리되 날짜를 제한선을 뒀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일정 기한이 되면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쁜 시키들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고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남았나요? 합격 패턴 가볼까요? 지금 몇 시인가요? 자, 시간 한번 볼까요? 벌써 8시 10분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6장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6장을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넘어서 쓰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죠. 6장을 아니 어떻게 넘어서 써요? 육사, 해사, 국간사 있고 그렇죠. 경찰대학도 있고 특수대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문대는 번외경기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고 이제 그건 빼자는 얘기죠. 산업대학교 있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몇 개 쓴다? 4.78개를 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극단에 있는 아이들은 6개를 다 안 쓰는 아이들도 많죠. 왜냐하면 수능을 극단에 있는 아이들은 정시로 가야 되는데 수시로 쓸 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수능이 극단에 있다? 성대 쓸 수 없죠. 한양대 작년 같은 경우에 쓸 수 없죠. 서강대 못 쓰죠. 왜? 면접이 없잖아요. 털커덕 걸리면 의대 갈 수 있는데 털커덕 걸려서 끌려가야 되잖아요. 납치돼서. 뭐 그런 케이스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자고요. 여기에 이게 지원 패턴이고 이게 합격 패턴이에요. 전형별로도 주에서 나눴습니다. 이 데이터는 서교연에서 발표했던 공교육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적용이 되죠. 지원 패턴을 보니까 줄었어요. 상위권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향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약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6등급이 넘어가면 수시 지원 안 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8.5등급, 9등급까지도 수시 지원 하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어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얘들이 특목 아이들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니까 역시 상위권의 비율이 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합격 패턴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지원과 합격을 보면 교과 전형은 늘었습니다. 아이로 잘라 지야. 잠깐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크를 좀 끄고 갈게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교과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도 늘고 논술은 줄었습니다. 논술은 약술 논술이 있어서 3등급 넘어가는 아이들한테는 가천대, 상육대, 상명대 이런 대학들이 하나의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보통 7대 3 정도 된다. 재수생이 7, 재학생이 3, 이 정도 된다. 수리 논술 맞습니다. 인문 논술하고. 인문 논술에서 아이들이 합격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논술은 보통 보면 잡을 게 없는 아이들이 잡습니다. 왜냐? 교과 성적이 안 나와. 종합서잔이 애매해. 잡을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어. 그러면 정시까지 가야 되는데 최저 못 맞추고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최저 없는 대학을 잡죠. 그러면 최저 없는 대학들이 있죠. 어딥니까? 아주대학교 있죠. 얼마나 좋으면 아주 좋아 아주대학이에요. 그죠? 서곽이 있죠. 그 다음에 광운대 있죠. 이런 대학들은 최저가 없지 않습니까? 시립대학이 있죠. 그러니까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수학이 극강에 있는 아이들이요. 제가 주에도 예를 넣었는데 3점대 후반에 있는 아이가 시립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 되잖아요. 내신 3점대 후반이면 2점대 초에서 끊어지는 데인데. 그죠? 자, 자연계열도 교과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약간 낮춰서 쓸 거 아니겠어요? 안정선을 잡아낼 때. 그리고 위로도 쓰고 학종으로 위로 점핑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이 안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저 결국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게 약간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게 이제 전형별 합격선이에요.
자, 보자고요. 요게 합격선입니다. 1.1등급부터 해서 8.5등급선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낮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희망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4.5등급 넘어서 6등급, 7등급까지도 내신으로 합격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얘들은 내신 합격률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으세요. 내신이 나쁘면 내신으로 대학 갑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최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과 100이거나 아니면 교과 면접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등급이 안 나오면 학종은 겨냥하면서도 수능을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죠. 왜? 내신이 안 돼도 수능이 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국어 1 찍고 수학 4 찍고 영어 3 찍고 나머지 탐구 4, 4인데 거의 홍대 수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내신이 안 나온다고 알고 못 살아가 아니라 내신이 안 나와도 길은 분명히 있다.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는 줄었다는 얘기죠. 합격은 줄었다. 그 지원도 약간 줄고 합격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최저의 문제가 걸렸을까? 라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인문이니까. 인문은 최저를 잘 못 맞추잖아요. 자, 종합도 어떻습니까? 종합은 아이들이 쓰는 분들 이제 종합은 어떻게 했어요? 다 상향 지원입니다. 그렇죠. 약간 높여 쓰는 게 다 상향 지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성적이 생계부의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논술도 여기 줄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합격 현황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볼까요? 지원 현황이죠? 여기도 이렇게 다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이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내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합격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합격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포기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네요. 몇 등급 맞으면 어디 가요? 이제 묻지 말고 이거 보세요. 이게 재작년 거고 작년 거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과를 보면 1등급부터 2등급 대 초반까지는 거의 교과로 끝내요. 지원 패턴을 보면 여기에 교과와 학종이 같이 섞여 있는데 합격 라인을 보면 색깔 칠한 게 다 교과입니다. 어떤가요? 서울대는 저기가 없잖아요. 교과가 없잖아요. 다 학종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를 보니까 여기 학종 꼴랑 해봐야 이화여대 미래인재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화여대는 1.7, 8 정도 내에서 면접 걸고 고교 추천으로 끝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지원하면 다 갔단 말이에요. 올해는 다단계 전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1단계에서 몇 배수 뽑아놓고 그 아이들 데리고 면접 보니까 그러니까 요 등급 때는 1.25 고대, 서울대, 연대 이렇게 나오죠. 1.75 볼까요? 성대 나왔죠. 중대, 고대 학추 나왔죠. 근데 고대 학추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면접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고대는 사업 오니까 사업을 걸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성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등급부터 3등급까지 보니까 2등급 대 아이들이 쓰는 거 보세요. 고대부터 여기 고대 있고 동대 있고 홍대 있죠. 자, 작년에 제가 쓴 아이 중에 2.5등급이 홍대를 학종으로 걸고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학교생활 우수자가 여기에 걸려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이 마지노 라인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2.0이 동국대를 떨어진 아이도 있었어요. 학교장 추천인데 근데 여기에 2.0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는 서류가 들어가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 전공 교과목의 상태를 좀 봐라. 걔가 미적이 4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니까 성신여대도 여기 지역균형으로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여대를 반드시 좀 고민하자.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1점대 후반에서 끊어진다. 그럼 넘어가면 이화여대는 학종에 뭐가 있어요? 최저가 걸려 있잖아요. 3합6 2합5가 걸려 있잖아요. 이과 수학 끼고 A 쪼잔하잖아요. 수학 싫어하니까 딴 거 갖고 낄 수 있으니까 수학을 끼워놨다는 얘기예요. 문과 3합 6이니까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여대까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여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점대 중후반 보자고요. 여기 가천대 뜨고요. 한성대 뜹니다. 한성대가 3.5가 작년에 문과가 학종으로 해서 추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뭐 교과 우수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명지대학교는 두 가지로 보자고요. 교과가 약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명지대학교는 교과 인재 면접, 그러니까 학종이 안 되면
생기부가 약한 아이들은 문과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쪽 용인에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서대문 쪽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인재 면접을 걸면 어떻습니까? 면접에 걸리면 점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보자. 그 다음에 가천대도 가천대 옛날 경원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천대는 정시 국민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대가 넘어가면은 교과 전형을 고민해 보자. 왜 7배수를 뽑으니까 그 안에서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면 장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이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등급대에서 교과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다. 이과가 문과보다 약간 지금 위에 걸려 있어요. 근데 뭘 볼 수 있냐면 이과는 점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통합으로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종이 주로 등장합니다. 문과 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학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7대 가면은 성명대학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3등급 때까지 가니까 여기가 세종대학교도 나오고 2.3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2.3 정도면 국민대가 뜨겠죠. 그렇죠? 국대 뜨고 건대 뜨고 이런 식으로 뜨겠죠. 자, 그 다음 3등급 때 보면은요. 한성대 경기대 나오네요. 3.5 경기대. 어머니는 경기대 별로 안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점수대가 그 등급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등급대가 넘어가면은요. 직업국을 고민하자. 왜? 지방 거점대 가면은 강원대가 5등급까지는 갑니다. 강원대가. 그 다음에 충북대가 충남대보다는 약간 낮아요. 충남대는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국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 인재를 많이 늘리기는 하지만, 근데 올해는 의대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희망이 있으니까 도전의식을 좀 갖자. 그러니까 학교 발전 잡고 안정적정 잡고 소신상향으로 위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 합격 사례까지 보고 데이터를 좀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극강의 아이를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1.6입니다. 인하대 붙었습니다. 인하대가 1.6이 붙었다고 이상하죠? 자, 여기 보면 전교과 1.6인데, 여기에 사회가 1학년 때 무너졌어요. 3등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땠어요? 국어 1.5 찍고, 사회 1학년 때 3 찍고, 나머지는 다 1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1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영수과를 보니까 1.08입니다.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에 보통 교과로 쓰게 되면 그 국영수 바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수능이 얘는 막강파워예요. 백군이 보세요. 99.3 완벽하네. 몇 개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시로 가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98이에요. 여기도 완벽해요. 구모도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1, 2, 1, 1, 1. 여기 구모를 보자고요. 1, 1, 1, 1, 1, 1, 1. 아름답네. 그렇죠. 안구정화되시죠.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100분이 98이니까 어디 가나요? 다 의대가 떠요. 의대가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시로 가지 않고 얘는 교과로 갔단 말이에요. 인하대학교를 보니까 얘가 소신선이 뜹니다. 1.0, 1.07이죠. 그런데 마지막 극단에 있는 아이하고 몇 점 차이가 났냐면 0.01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얘가 몇 번이냐면 예비 1번으로 붙었습니다. 예비 1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이 3개다 이거예요. 일이 3개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는 쓰고 이게 추합 번호만 받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 잘 보자고요. 인하대학교를 보니까 어머님들한테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뭘 본다? 등급만 본다. 등급을 보지 말아라. 뭘 봐라? 메모하세요. 대학별 환산 점수를 봐라. 어디에서? 교과 전형에서. 다시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를 봐라. 이 데이터는 공교육 데이터입니다. 제가 쓰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데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999.8이에요. 여기 인하대학교가. 맞죠? 그런데 여기에 내 계산 방식을 보니까 등급은 밀려. 응? 등급은 밀렸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여기에 환산점을 보니까 999.85야. 0.05를 내가 앞섭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점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점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떨어지냐고 어머니들 묻는데 보통 몇 개 정도 얘기해요. 상위에서. 수능 한 개 정도 보시면 돼요. 수능 한 개 정도.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요. 종로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2등급도 합격한다고 돼 있는데 2등급이 지역인재에서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2등급이 과연 몇 명이나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몇 명이나 삼합산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상산이나 천안 북일이나 극단에 있는 아이들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서 그 정도라면 수능은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휘문이나 이런 학교들 말고 갑방고 아니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이 환산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넣었어요. 여기 최대가 1.1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정 소신 상해가지고 교과와 학종을 잡고 한 12, 개 정도를 잡아줘요. 그리고 구모 보고 마지막 때 넣고 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기에는 종이 한 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한 명 분석하는데 거의 2시간 반 걸립니다. 잠을 못 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천대 예비 20번, 경희대 예비 40번, 인하대 예비 1번 합격. 여기는 아름답게 아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대 갑니다. 고대 1.6짜리 붙었네요. 얘 추합으로 붙었습니다. 1.66이죠. 어제 1.6짜리 학생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낙담을 했다 이거요. 넌 고대 갈 수 있어. 그런데 아이 걸 보니까 수능이 111이 3개야. 야, 너 의대도 되겠는데? 근데 의대는 1.6이니까 어려운데 너 국영수가 어떻게 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의대는 안 되겠네. 약대 도전해보자. 그럼 약대를 교과로 쓰고 위로해서 학종까지 써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 최저가 막강이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시로 쓰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6 갖고 어디로 붙었냐면 생명과학부를 추가 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2가 3개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5도 있어요. 2가 하나네. 그렇게 돼 있죠? 1.67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여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수능이 어떠냐면 이렇게 85.7이 나왔어요. 근데 3, 3, 2, 3이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3합8이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수능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4합8을 맞춘 거예요, 수능 때. 그러니까 예비번호 받고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나쁘지는 않지만 수능에 뒷받침이 안 되면 아웃된다. 그리고 뭐라고 할 거예요? 안타깝게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떨어진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붙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예비 700번이면 어떠고 예비 2000번이면 어때요?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부모가 85.7이니까 이게 어딥니까? 이대로 정시 집어넣으면 이거 국민대란 얘기예요. 그러죠? 국민대 뜨잖아요, 여기. 이게 갈 거냐고요? 안 가죠.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로 쓰면 중대, 연대 뜨죠. 그럼 이런 데 안 썼겠습니까? 쓰죠. 근데 환산 점수가 어떻게 돼요? 의외도 있고 밀리기도 하겠죠. 근데 중대는 가고 싶지 않죠. 1.6 갖고 중대는 안 가고 싶죠. 자, 그래서 라인을 이거 종합까지 해가지고 고대 라인까지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여기 고대 있네요. 화공생명, 여기에 생명공학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생명과학 있죠? 1.94, 1.60 점수는 돼요. 점수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왜 1.66인데 왜 1.60이에요? 국영수 과 4회 기준으로 국영수 과외 기준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적 합성을 맞춰야 되니까 학교에서 볼 때 이걸 근거로 봅니다. 그러면 쌤들은 야 이거 쓰면 될 수도 있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학종은 대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봤냐면 간단하죠. 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 잡아주고 합격서는 요거 하나 걸렸어요. 예비번호에서.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중대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4 갖고도 성대 물리학과로 떨어졌어요. 1.4 가지고도.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아이 나왔습니다. 얘 어떻습니까? 2학년 거 성적 보자고요. 희망이 생길 거예요. 국어 4, 영어 4.5, 국어 4, 영어 5. 자, 우리 집하고 똑같죠. 그런데 수학이 3, 2, 1입니다. 압도적으로 수학이 올라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과잖아요. 국어 3, 과학 3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교과 가지고 써 그러면은 3.5니까 가천대 쓰고 경기대 써야 돼요. 그러면 얘가 썼던 패턴을 보자는 얘기죠. 3.5니까. 그러면 우리 집하고 비슷하죠? 근데 얘는 수학이 있으니까 가천대 경기대는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왜 수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시도 안 돼. 71밖에 안 돼. 여기 수학 1, 2, 2, 2예요. 여기 4, 4, 5, 5예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국어가 5 떴어요. 그럼 국어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노나요? 안 놀아요. 얘 공부하던 애예요. 그리고 영어도 4, 5예요. 얘 잉글리시, 징글리시입니다. 가서 원셀 그때 미쳐버리겠네요. 그렇죠? 탐구는요? 3, 4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2하 뭐는 돼요.
그렇죠? 이하 보는 되는데 삼합이 안 돼. 그러니까 위로 써야 되니까 이제 최저가 없는 데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1.3 정시로 때려놓고 보니까 서경대밖에 안 나와. 명지대. 안 가죠. 수학이 1인데. 교과 전형 보니까 명지대인데 공학대 나오죠? 가겠냐고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얘가 썼던 라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썼어요. 여기 논술 전형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천대 7배수 잡고, 이렇게 잡아주고, 실제 가족회의에서 결정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주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라인을 잡아주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방향 제시죠. 이거 받아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잡을 때까지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였다? 여기서 가족회에서 시립대 물리학과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최저가 없잖아요. 붙어버렸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또 하고 싶겠죠. 뭐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정시는 이름 싹 빼버리고 아이고 여기에 재학 여부를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어머나 어머나 실수네. 여기는 다 빼놨잖아요. 여기에 군수생도 있고 반수생도 있고 얘는 고대 다니는 아이입니다. 고대 다니는 아이. 여기 백분위를 보자고요. 백분위. 백분위를 보려고 넣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한 40명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44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건 뺐어요. 그러면 점수대에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이 가는 거. 그러면 수능이 좀 낮아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얘는 고대생입니다. 근데 의대 쓰고 떨어졌던 거예요. 1국수 0탐은 탐투에서 11112예요. 하나가 2 나왔어요. 이게 예비 2번입니다. 제주대 수의대가 붙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미친 듯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예비 140번이에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도 쓰면 붙는데 서울대는 멀어서 안 쓴 애가 얘예요. 자, 그 다음에 94 갖고 중대 갔으면 억울하죠. 얘는 다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과입니다. 이게 교차한 거예요. 근데 공학계열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아름답게 다니고 있습니다. 더 하라겠는데 할 마음이 없대요. 힘겹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디 보자. 예비 1번 있는데, 얘가 예비 1번이네요. 연대 예비 1번, 89에. 얘 예비 1번입니다. 억울하죠. 등록 안 했습니다. 건대경제학과.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군대에서 학교 간 아이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압도적인 아이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자, 얘입니다. 얘 586번이에요. 586번. 여기 80밖에 안 되죠. 80이면 어딥니까? 여기 80 갖고 얘는 원래가 여기 목포약대, 그다음에 우석대, 순천대 다 약대만 썼죠. 얘 원래 몇 나왔던 아이냐면 97, 8 나왔던 아이입니다. 엄청난 아이예요. 그런데 수능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쓰고 예비번호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올해는 약대 이상 의대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워낙 성실한 여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보세요. 얘가 1, 4, 3, 1, 2, 1, 4, 3, 4, 4예요. 4, 4. 그런데 시립대가 5번 나왔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이거 명지대밖에 안 되는 건데. 그죠? 가천대 라인이잖아요. 홍대를 경영학과로 586번 붙었습니다. 그 전에가 얘가 700명이 넘게 돌았다고요. 700명이 넘게. 제가 말했죠. 예비 1번으로 떨어지는 건 의미 없습니다. 예비 1200번으로 붙는 건 의미 있습니다. 붙으면 장땡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의 한 표를 던지자 이겁니다. 얘요. 지금 여기 붙었잖아요. 여기 추가 합격이에요. 그러면 76 갖고 위로 올린 거예요. 서울예대 붙었으면 썼으면 최초 합인데 다 위로 올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그거 붙었잖아요. 얘도 74 갖고 쓴 거 보세요. 얘가 처음에 여학생인데 정말 멋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일단 무조건 위로 써야 됩니다. 제가 성적은 공부는 이번에 시험을 못 봐서 낮지만 저의 꿈은 원대합니다. 저는 저를 평가절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빵꾸 나서 위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주세요.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빵꾸 낸데 찾아달라고 하는 얘 하나였어요. 그 진짜 빵꾸 낸데 다 찾아 쓴 거예요, 이거. 다 떨어졌어. 그런데 추가 모집도 위로 다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양대 에리카를 붙고 등록은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이걸 등록하고 재수하면 안전핀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일어서겠습니다. 박수 한번. 멋있는 여학생, 멋있는 여학생. 이제 정시 때 만날 거예요, 얘는요. 저는 얘 보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아이가
이하입니다. 이하이. 어디 갔나? 여자애 하나 있는데, 그리고 얘 보세요, 얘. 얘가 세종대 논술 예비 1번으로 떨어졌던 애입니다. 피가 어? 마릅니다. 다시요. 뭐가 깜짝 붙었어? 놀랐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얘가 세종대 논술 예비 1번으로 떨어졌던 아이예요.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지수인데. 그런데 안전핀으로 이걸 걸은 거예요. 반대편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명지대 경영학과 184번이에요. 쭉 빠져서 더 빠졌습니다. 근데 얘는 떨어졌고 57번인데 마지막 날 몇 번 남겨놓고 붙었어요. 정말 어머님이 피가 많았어요. 정말 어머님이. 근데 이때 아버지도 아프셨는데 얘 합격증 나올 때 아버지도 완패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파이팅! 자, 그래서 이게 정시 합격생, 노란계 합격생인데 보시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시가 더 매력도가 높아요. 그리고 수학을 못하는 우리 여학생들 희망을 갖자고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2대 확통 3등급이 50%가 넘어가요. 정시 얘기예요. 숙대, 성신여대, 여대 라인이 있죠. 수학 4등급이 50%가 넘어가요. 50%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포기는 뭐 배추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 필요 없고 끝까지 쥐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희망의 한 표, I can do it.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I made it, I did i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흥분하면 안 돼. 목 아프 죽겠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우리 어머님들 드릴 엑셀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목이 좀 걸걸한데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가급적이면 지금 1시간 지났죠? 9시에 가급적이면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라는 걸 이 판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이게 어제 상담했던 여자일 거예요. 근데 제가 점수를 바꿨습니다. 일부러요. 자, 여기에 보면 노란색만 뜯어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가채점 기간만 쓰세요. 그냥 실채점 나오면 다음에 7월 6일 날그 고양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실체점 분석 데이터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유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지금보다 더 정교한 거 드릴 거기 때문에 비용은 10,000원만 받을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아래를 보면 이렇게 표점, 백분의 평백, 원점 수합을 다 나오게 놨어요. 얘 92죠. 자, 그러면 92 정도면 어디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엄마들이 묻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 갈 수 있냐? 지금 좀 높게 해놨어요, 그냥. 자, 희망을 갖자고 어제 상담했던 아이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 있죠, 여기. 자, 시트를 문이과 통합 정시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점수가 몇 급까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급간을 해놨어요. 어머니들 볼 수 있게 경쟁률까지 해놨어요. 합불 판단이죠. 앞에서 성적을 넣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의 평백이 나오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을 한번 보자고요. 서울. 여보세요. 서울. 자, 갈게요. 서울을 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과야. 제 컴퓨터가 나쁘지가 않은데 파일이 커가지고 오래 돌아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과를 한번 네, 찍어볼게요. 알수 있어서. 공통하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점차 4점수 있고 배치점 있고 나와요. 그런데 과하는 넣으면 붙는 거겠죠. 90%, 80%, 65%, 40%, 30%,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상은 과도 상향, 과하는 과도 하향 이런 거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넣으면 이 점수 갖고 100% 붙는 데가 어딜까? 한번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과로 정시 기준입니다. 자, 정시를 보는 이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는 수시의 출발점이다. 수시는 정시보다 잘 가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수시 기준을 잡으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정시 기준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내가 정시로 예를 들어서 중대를 갈 수 있고 경희대를 갈 수 있는데 경희대 밑으로 내려서 쓰면 안 되잖아요. 억울 터져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향을 보니 여기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머님들이 이런 프로그램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해서 4년 동안 저희가 연구를 해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린 차수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높은 것부터 보자고요. 어디 넣으면 안정적인지. 아이고, 올해도 돌아가네. 자, 파일이 큽니다. 다 써봐야 돼. 어머님들은 데스크탑으로 보세요, 나중에.
자, 우선 돌아가는 뭐 사이에 그런 거 볼까요? 내년에 여기 보니까 별로라면 뜨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희대, 중대 야, 이렇게 뜨죠. 그러면 하한선이 이 정도면 경희대 정도 아유, 되는구나. 내가 장담 그러면 못하니까 내가 경희대 정도가 내가 뜨니까 올해 내신으로 봐도 HK한테 뭐 1.6이면 그 내년은 이상은 아직 잡은 되니 적이 없어. 어떻게 되자? 적정선이 어딘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내년에 적정선. 네가 자, 낸다고 보니 되는 게 아니고 고려대가 특강하고 뜨네요. 이런 시간표를 그러면 여기 합격률이 맞물려서 다 다르지 나와야지만 않습니까? 가는 거야. 이거는 배치점을 놓고 계산해서 한 거예요. 배치점을 놓고. 자, 그러면 얘 놓고, 컴퓨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렇게 할 이렇게 수가 없을 것 합격률별로 같아. 보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성대 혼자 뜨고, 기국 고대 뜨고, 하던가, 성대 뜨고, 한양대 뜨고 나 하잖아요. 혼자 기국해서. 그러면은 적정선에서 안정권으로 난 한양대까지 용서 가능해. 아니면 중대까지 이건 잡아놓고 위로 갈게. 작년 다음 때 선배들 하는 게 보니까 쉽지 중대 않아. 쓰고 우리 떨어진 선배들이 다음으로 피해서 있었는데 가려고 그래. 중대 교과 잡고 난 다음 위로 때 도전할 안 거예요. 해보면 못 고대는 간다니까. 학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애에다가 그러면 맞추면 여기는 이제 러프하게 평백으로 봤네요.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더 건 어려워. 이거죠. 한자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역별로 제가 여기는 이제 서울을 걸어보겠습니다. 나 요거는 다음 때 아니면 못 간다고. 뭘 본 나 거냐면 그때 여기도 진짜로 여섯 극간을 해놨는데 정시에 가면 7월 말부터 어머님들이 8월 진학사에 가면 뭐가 거기다가 우리 나오냐면 배터리 칸수가 정리합시다. 나와요. 그리고 그때가 다음이잖아. 우리 합격률이 여름방 우리 탈레고노스일 쉬는 수도 거잖아. 있고 고속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 색깔만 나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전부 다 이걸 통합시켜 놨어요. 내년은 왜냐? 모르지. 내년은 누구라도 시간이 입시를 잘 안 됐기 아무것도 때문에 내년 입시의 좀 짜봐야 입자도 되잖아. 모르는 엄마라도 애를 앞에 할지 뒤에 할지 드라이브를 모르지 그거는. 해서 아이를 원서 쓸 수 있게끔 해놓으려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지? 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예를 그거는 이제 들어서 본인이 점수가 시간 따라오는 내줘야지.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 우리가 누백도 특강 따라오고 다 시간별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자, 잘 정해진 시간 보자고요. 짜면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적정을 한번 그걸 지키지 보겠습니다. 않으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그리고 환산누백이 내년 나와요. 입시가 어디로 앞으로 갈지 환산누백 뒤로 갈지. 적어보시겠어요? 환산누백이라는 건 환산백분위는 뭐냐면 그 대학별 계산 그러니까 내가 방식으로 형 나의 내가 백분위를 보라는 게 바꾼 거예요. 일주일 안에 가면 앞에요 문이과 되지. 통합기는 그래도 그냥 일반 그냥 백분위로 본 거예요. 러프하게 위치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실제 작년에 이거 가지고 원서를 썼어요. 외국과 그 시간이면 제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작년에 가지고 아까 보셨던 시간이잖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60명이 넘게 했는데 많이 할 그 수도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가는 거 그 애기 90분이니까 때문에 하루에 와서 많이 해요. 가는 거잖아. 3명이에요. 그 근데 합격률이 내비려 정시 합격률이 수십 가지 해가지고 85%가 넘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맞추면 내가 데이터의 버렸어. 분석의 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90이잖아요. 시간에 근데 맞춰야지. 환산백분위를 나는 넣으니까 다시 94도 나오고 맞 93도 나오고 95도 나와. 그래서 얘를 내년에 이렇게 벌어서 나도 내림차순을 되지. 해놓으면 그래. 이렇게 몇 퍼냐 이거지. 이렇게 보자는 내년도 얘기죠. 그러면 보자고. 위로 지를 때는 합격률이 약간 위험하네. 나가야지. 그러면 과 학교를 높이고 과를 할 수 낮춰볼까? 있지. 자, 그 그러면 시간만 가시스가 맞추면 일주일은 있네. 배우고 간다 이거지. 할 수 위에 있지. 언제가 이렇게 될지 한번 가서 모르면서 보니까 다리를 경제학과 있네. 기록해. 이게 뭐예요? 그럼 교차입니다.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과에서 교차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과도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과는 문과 거 보면 돼요. 이과는요. 여기 이과 거 보면 돼요. 왜? 문과까지 교차 지원해서 여기에 따라오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고대 수학과 있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싸,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도 답도 없고 막 현장에 있으면 박도 치고 좋아할 것 같은데 신기하지 않나요? 저 이거 완성해놓고 잠을 못 잤습니다. 둘이서 뭐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일산에 계신 원장님하고 이게 축배를 들 수는 없고 둘이 너무 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이걸 완성해놓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다. 배터리 강수까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가 입시를 아무것도 몰라도 아이의 입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단 이게 언제 데이터다? 작년 데이터다.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는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다. 그런데 작년 걸 가지고 한번 돌려봐라 이거예요. 드릴 테니까. 좋죠? 자, 그럼 이게 수능 분석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신 분석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내신 분석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시합불 분석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성적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판가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다음에 실채점 나왔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성적을 입력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스 플러스에서 긁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해놨고 여기에 성적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전교과 1.57 샘플로 하나 해놨어요. 잘 하나 있고 국영수 사가 보니까 1.43 국영수 가 보니까 1.47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환산 점수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별 환산 점수. 여기에 107개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라고 거의 초죽음 당할 뻔했어요.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자, 이거 다 엑셀 값으로 한 거니까 여기에 보면 환산 점수는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학종이에요? 아니에요. 교과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대학은 메디컬 라인까지 넣어놨습니다. 직업고까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107개 대학이면 엄마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은 다 될 거예요. 막 극동대 이런 대학은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어디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드려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복잡하게는 보일 수 있어요. 이거를 작년에 할아버지가 계속 달라 그러셨어요. 6월에 상담하고 9월에 상담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세 번씩 죄송하다 그랬어요. 드릴 수 없는 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이 입시를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원서를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지금 날짜를 지정해 놨어요. 이것도 날짜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이 되면 사라지게 해놨습니다. 저 쪼잔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판매는 할 계획이에요. 녹으면 장사하려고 이거 하냐?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사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에 1.66을 제가 넣어봤어요. 어제 상담했던 아이라. 그러면 얘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랬냐면 약대를 가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국이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교과만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교과를 보는 이유는 안전핀을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로 해서 여기에 학과에다가 약학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약학을 집어넣으면 약자 들어간 데는 다 나와 이제. 자, 나왔죠? 이렇게 약학부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내 점수를 합불 판단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적정 예상 소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6가지로 해놨습니다. 자, 과하는 과도 하향 여기 쓰면 안 되겠죠. 과상 여기 쓰고 싶지만 참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적정하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하향하고 적정을.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내림차순 한번 보자고요. 합격률이 높은 것부터 한번 보면 한눈에 보이니까. 자, 보니까 지역인재네, 얘는 서울에야. 못 써. 기초생활수급자 안 돼. 여기 일반교과, 한약학과 안 가. 그리고 나서면 지역인재 딱 걸리는 게 한 개 나오네. 어디 걸려요? 여기 이렇게 경희대학교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석대학교하고 걸려요. 근데 경희대는 한약학과예요. 안 쓰면 돼. 그러면 약대는 교과로 쓰면 우석대학교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 걸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등급이 1.66인데 이거는 대학별로 이제 환산 방식으로 아직 바꾸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1.49, 1.67, 1.7이니까 얘는 도전해봐도 되겠구나. 예상 구간과 소신 구간에서 걸리는구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자 환산 점수도 이 뒤에서 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20984 여기다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로 오세요. 맨 위로 일지망으로 여기에 20984 이렇게 딱 해놨어. 그럼 뭘로 바뀌어? 이게 우석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원서를 쓸 때 정말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여기 한약학과를 뺐어요. 이제 다 걸어놓고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교과로 해서 도대체 우리는 교과로 어디 쓸 수 있을까? 적정 하나만 볼게요. 서울에서. 이제는 경기권 다 빼내고 이렇게 필터링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어렵죠? 제가 영어 안 섞었죠? 독일 안 섞었죠? 전부 다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정만 하면 찍어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어디가 적정이 될 건가 보니까 안정선을 보는 거예요. 고대, 노어 논문이 뜨네? 바꿔야 돼요. 그러기에는 억울해. 홍대, 이대, 이대는 안 쓰고 싶어. 건대, 경희대,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니까 고대, 산업경영이 떴습니다. 아, 그래? 예를 들어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번호가 몇 번이냐면 5787이야. 자, 여기다 한번 보는 거예요. 5787 이렇게 찍어봐. 여기다 썼어요? 그럼 여기 바뀌었죠? 2번.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고려대학교로. 여기다가 이렇게 10지만까지 넣어놓고 이걸 보면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적정은 여기를 쓰면 되고 하향은 여기를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학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교과 3개 아니야 교과 2개 학종 4개
아니야. 교과 4개, 학종 2개. 이게 내신은 좋은데 좀 불안해. 아니야. 수능이 좋아. 그러면 교과 빼고 6학종 그리고 정시까지 달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 무슨 얘기다? 정시가 좋으면 면접에 안 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평택고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학교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죄송해요. 평택고는 이 경기 남부에서 세마, 화성, 평택 이게 세 개 트로이카 학교예요. 이게 정시 중심 학교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900건 중에 한 10% 정도가 수시로 합격했어요. 거기 9명씩 서울대 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0건이 넘게 정시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아, 면접을 안 갔다. 눈술 안 갔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어떤 학교다? 평택고는 정시 중심의 학교다. 가서 그 10시까지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고 왔습니다. 그런 학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1층까지 내려오셔서 맞이를 나오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오늘 평택고 어머니 오실 수 있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 여기 보면 고려대학교 지구환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번호를 넣어서 한번 도전해 보셔라.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산점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얘를 이렇게 지워볼까요? 대학을 찾아가면 고대가 6번이잖아요. 6번. 그죠? 고대 우석대를 볼게요. 약대니까. 약대가 어디 볼까요? 여기에서 우석대를 찾아야 되겠네. 우석대를 찾아서 이렇게 환산 점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점이에요? 우석대 일반 이건 학종이죠. 교과를 찾아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모양이네. 제가 여기까지는 다 자세히 뜯어보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환산점까지 이게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겁니다.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드릴게요. 어, 이게 수시정식 검색기인데 그냥 계산 안 하고 바로 보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75야 수능에. 여기 수능 입력하시라고요. 그러면 수능 입력해놓고 합불 가능성에서 야, 이 점수는 어디 정도 되냐? 서울권에서 어디 정도 돼요? 이렇게 한눈에 나오게 해놨어요. 한눈에 나오게.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점수대가 어디까지 벌었는지 해놨습니다. 배터리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시는 우리의 내신이 3.5 정도 돼. 3.56이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멀리 가고 싶진 않아. 경기도까지만 가고 서울권에서 움직이고 싶어. 글로벌이 외대죠. 그리고 서울 성남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자, 넣고 체크만 하면 돼요. 체크만. 여기 적정을 넣어봤어. 이 데이터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얘는 내 점수와의 차이는 몇 프로를 기준으로 했냐면 5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등의 성적이겠죠. 50%를 기준으로 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짜게 잡았어요. 작년에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은 교과를 본다면 여기에 종합이 있죠? 교과를 보자고요. 우리는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가 상향으로 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소신 상향을 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소신 상향. 그런데 보니까 3.6이 막 을지대 뜨고 그래요. 서울여대 뜨고.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3.6도 있잖아요. 이거 50%는 3.1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봐라? 75%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한 건 어디까지 발표했냐면 어디 가는 70%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넘겨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입시를 하면서 작년에도 이 데이터는 올해도 제가 상담하면서 썼던 데이터예요. 컨설팅을 할 때 엄마들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이걸 안 보여줬어요. 저만 봤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어때요? 좀 괜찮은가요? 도움이 좀 되시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는 3개는 드릴 테니까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나중에 욕은 하지 마시고 도움 많이 받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실제점 데이터 분석할 때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한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합격을 부르는 수시 지원 전략 있습니다. 갑니다. 물을 좀 먹고 갈게요. 지금 몇 시냐면 시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54분이네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자, 한 10분 정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배터리가 뭐냐고요? 배터리는 진학사에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덟 칸이면 거의 합격이고 세 칸이면 불합이고 다섯 칸에서 여섯 칸이면은 적정선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배터리 칸수예요. 칸수. 칸수. 근데 배터리만 보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깔만 보고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이 통합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지금 재수하는 아이들은 제 말씀이 가슴에 확 와서 꽂힐 거예요. 이게 그거였어? 라고 꽂힐 거다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아, 더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괜찮으면 더 하라고요. 뭐 하는 데까지 하죠. 뭐 오늘 날 새죠. 뭐. 자,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수능의 의미는 뭐냐? 수능은 수시적 의미와 정시적 의미가 다릅니다. 수시적 의미는 뭔가요? 최저를 걸고 가는 거겠죠? 정시적 의미는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적 의미의 수능은 셀렉션이 가능하다. 근데 정시적 의미의 수능은 셀렉션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내신이 2.5이나 이 둘이 붙었어요. 제가 설명회 때 이거 가끔 보여드리는데 같은 친구라고 보자고요. 그럼 얘들이 같이 쓰냐 이거야 원서를. 아니란 얘기죠. 이놈은 A는 내신이 수능이 2.0이고 얘는 3.0이야.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신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수능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2.0에서 출발하고 얘는 3.0에서 출발할 거예요. 뭐가? 수시 출발선이 그렇다 이거야. 왜? 정시 지원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세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학생부가 좋다. 근데 수능이 약하다. 얘는 학생부 중심의 전략을 짜면 되겠죠. 교과 잡고 학종으로 위로 올려야 되겠죠. 대신 뭐가 있어야 된다? 수능이 꽉 났다. 그러면 최저 없는 거 잡아야죠. 수능이 뒷받침이 된다. 최저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수능은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수능은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개가 똑같다. 얘는 어디까지 간다? 정시를 마지막 방점에 두고 수시 기준으로 가는데 상향 전략을 쓰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배치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문제죠. 엄마들이 불안한 게 뭡니까? 애가 내신보다 수능이 좋아. 그런데 수능을 재수생이 들어오면 못 볼까 봐 불안해.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죠.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너 지금 재수를 권장하냐? 아니요. 저는 재수하지 말자주의입니다. 등골 빠져요. 4,500만 원 날라갑니다. 차라리 그 돈 갖고 주식 투자해서 장사를 하는 게 낫지. 문제는 뭐냐면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를 쓸 때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써요? 성적은 낮지만 위로 올려 쓰겠죠. 최저를 세게 걸어서. 왜? 추합 걸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학종 걸어야 되겠죠. 학종 걸 때 뭘로 써야 돼요? 뭘로 걸어요? 최저가 있는 거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학생들은요. 2대 쓰고 고대 쓰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가면 돼요? 홍대까지 낮추면 되겠죠. 3화 8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걸고 가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논술 쓸 수도 있죠. 아니면 교과 나는 도저히 안 돼. 경쟁력이 너무 없어. 그러면 학종하고 논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빨리 준비하면 빨리 준비할수록 좋죠. 근데 지금이야 준비를 아직 안 했다면 기말고사가 했으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하면서부터 준비하세요. 바로. 그러면 중간 기말이 언제 끝납니까? 7월 5일 안쪽에 끝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 아니 고3이 언제 휴가 가고 여름방학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추석 때도 그냥 놓고 다녀오세요. 용돈 많이 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따라하세요. 고3은 인간이 아니다. 고3은 공부하는 기계다.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공부 안 하고 무슨 전략자 가지고 가겠다? 이건 속아웃을 일이에요. 속아웃을 일. 지금 이게 심리적 방황을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에? 그거는 감정의 사치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흥분하네. 뭐가 죽었어요? 공부하자 이거예요. 공부하자. 에? 전략은 짜되 아니 성적이 안 되는데 컨설팅에서 전략 짜면 대학 가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략을 짠다는 것은 흐름을 잡고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내 한계를 넘어서는 나에 대한 도전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네. 적으세요, 적으세요. 나를 넘어서는 과정이 입시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수능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거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데이터 드릴 테니까
어제도 학교 가서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데이터 드리고 갈게요. 사진 찍지 마세요. 그때 어머 이걸 주고 가세요 그러시는데 아니 저 새로 만들게요. 예? 새로 만들면 되지 뭐. 이거 썩어 문드러질 건데. 제발 좀 공부해서 우리 애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공부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애하고 싸우지 말고. 예? 이렇게 원서 쓰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시를 쓸 때는 6장의 안배는 여기에 보면 이게 뭐예요? 적정권은 자, 보세요. 내가 수능이 위에 있어. 그러면 수능 갖고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교과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수능이 안 돼. 그러면 교과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교과 걸어놓고 한 건 낮추는 거예요. 보험권 대학. 난 때려주기도 재수 안 할 거야. 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재수는 없어. 네 인생에 재수는 없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럼 보험권 대학은 뭐예요? 낮춰야 돼요. 이거는 지구가 반쪽 나도 붙을 대학이죠. 그러니까 하한선을 잡아놓고 위로 희망권 대학은 소시동을 약간 올리는 거죠. 그리고 희망권 대학 여기는 누가 잡으면 좋다? 엄마 아빠가 잡으면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리 약속을 가세요. 야, 너 19년 동안 키웠으니까 아빠 지분 한 개, 엄마 지분 한 개. 부모님들도 지분 발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예를 들면 상담은 저한테는 한 장 내지 2장만 달라 그래요. 그리고 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거요. 그 교과에서 안정선 잡고 위로 올려서 잡으면 되잖아요. 어제 한번 상담하는데 자기 점수보다 붙었다 이거야. 그런데 와 4년 장학생 붙은 줄 몰랐네. 그죠? 엄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4년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소잡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잡은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쓰고 자 평균점에 대한 이해인데 시간이 걸려도 한번 해봅시다요. 지금 9시인데 제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갖겠습니다. 자 여기 6명 뽑았어요. 6명. 최초 커트라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5부터 1.95까지 더해서 6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최초합. 적으세요. 최초합. 자, 그런데, 얘들이 중보 합격해서 나갔어, 이놈들이. 그랬더니 7, 8, 9가 떨어져 갖고 낙심하고 있다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해, 절에 가서 기도해, 기도발로 붙었어. 그랬더니 여기에 최종 합격자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엄마들은 최종 합격자를 1, 2, 3을 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대학은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돼? 야, 얘들도 우리 학교 붙었다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예요. 이게 최종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내려가겠죠? 최초보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등록자. 따라하세요. 최종 등록자. 돈 낸 놈이야. 돈 누가 냈어? 얘들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내는 거야. 4, 5, 6, 7, 8, 9.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는 점수가 더 내려가. 이게 입결점입니다. 어머니들이 입결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까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한 일주점 드리니까 잘 활용해서 한번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지나? 아니죠. 얘 똑같아. 이렇게 빠졌어. 그런데, 얘들도 딴 데 붙었어. 얘들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들은 재수없게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중복 합격이 없어. 다 떨어지고 이거 하나 붙은 거야. 그런데, 어머나, 요 밑에 있던 10번, 11번, 12번이 얼떨결에 붙어버렸어요. 낮에 놀고 밤에 기도하다 붙어버렸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돼? 최종 합격자는 1번에서 12번까지 다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점수가 확 내려가죠. 그러면 최종 등록자는 어떻게 돼? 4, 5, 6. 얘 빠지죠. 10, 11, 12죠. 이게 최종 등록자입니다. 돈 낸 놈이에요. 그러면 곧 있으면 어디가 해서 최종 등록자의 50%와 70%를 발표합니다. 자,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50%가 뭐고 70%가 뭐예요? 평균은 뭐죠? 평균은 민이죠. 다 더해서 그 인원수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50%는 뭡니까? 5등의 성적이야. 5등. 30명이면 어떻게 돼요? 5등의 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10명이면 5등이야. 그러면 여기 예, 7명이니까 안녕하세요, 형님. 예,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10명이면 10월 몇 등이에요? 20일부터 4등이죠. 시작하면 그게 되고요. 등수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등수다. 그러니까 이 2021부터 뒤에 또 시작하는 있다. 친구도 있고,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다 넘어가고 끝나고 자,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할지 설명회 때 한번 그거는 보여드렸는데 저하고 3월에 이걸 했는지 있고요.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산수하자고, 산수. 유니브 자, 진학사 45명 지원했네? 그런 4명 나와 프로그램 있어. 상점이 많아서 4명 인원이에요. 몇 명 직업이 떨어졌어요? 코딩하는 41명 떨어졌죠. 충원이 몇 명이야? 30명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해보자고. 그럼 몇 명 붙었어요? 34명 붙었어요. 7바퀴 돌았죠. 750%라는 건 7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경쟁률이 어떻게 돼? 1.32가 됩니다. 자, 여기 것도 다 넣어볼게요. 명지대는 넣는 다 붙었어. 여기 외대 22대는 빵꾸 났어요. 빵꾸. 왜? 지원이 12명이야.
충원 인원이 11명이야. 더해보니까 14명이네? 뭐라? 지원자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빵꾸 나니까 2월 인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들이 모든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답답하잖아요. 전형이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제가 실경력률이 낮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그런 것들을 이 데이터는 제가 원래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거 쪼잔해갖고. 그런데 여기 수시부터 보자고. 수시부터. 자, 수시부터 해가지고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작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집 인원이 23년 거예요. 24년까지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될 겁니다. 자, 경쟁률 있죠? 지원 인원이잖아요. 충원 합격 순위가 있어요. 이게 충원율이에요. 그러면 충원 인원이 서울권만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한번 보자고요. 충원 인원이 제일 많은데 충원율도 한번 봐야 되겠죠? 나중에 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해서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 우와! 여기 성대를 보니까 세상에 공학계열이 150명 뽑는데 692명이 돌았어요. 그럼 얘하고 더해보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700명이다. 800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예비번호가 100번이야.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사는 새끼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야 작년에 몇 명 돌았냐? 재작년에 몇 명 돌았냐? 야 600명이면 야 100번이면 붙지 마. 기다려봐. 우리 나가서 오늘 탕수육이나 먹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융합형 2예요 이게. 무전공. 여기 공학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이죠. 계열은 인원이 많아요. 모집 단위보다 저기 학과 모집보다. 그러니까 많이 돌 수밖에 없지. 여기 몇 바퀴 돌았어요? 여기 400%잖아요. 그럼 4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충원율이 높은 걸로 한번 걸어보자고요. 충원율이 높은 거 보니까 자 여기 1200%입니다. 어디에요? 우와 한양대 아닙니까? 그렇죠. 1200%야. 3명 뽑는데 36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봐라? 인원수도 보지만 비율로 따져봐. 비율로 따져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여기 39명 뽑았어요. 3명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750%예요. 그러면 이게 수시라면 정시는 더 심해요. 정시는 더 심해요. 왜? 다군 가면 미친 듯이 도니까 그래요. 자, 이것만 보고 원서 쓰면 안 돼요. 지르면 안 되고 원칙을 이해하라 이거예요. 원칙을 이해하라. 여기서 충원율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서울을 가겠습니다. 서울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한번 충원율을 보자고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발표 안 한 것도 있으니까 나오겠죠? 충원율 한참 내려가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머나.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800%입니다. 1800%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18바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건대 9명 뽑는데 164명이니까 그렇죠? 의대요. 이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인원수로만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도 보고. 여기 보면 중대가 몇 명입니까? 병영이 2,000명이에요. 2,000명. 2,000명. 의대 보자니까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시에서. 자, 학과를 의예과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의예과를. 자, 충원이 어디가 많이 도나 보자고요. 충원율로만 한번 따져볼까요? 인원수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자, 1000% 돌았네요. 여기 인하대가 많이 돌았습니다. 인하대 정시가 많이 돌았네. 아, 여기도 1000% 돌았습니다. 11바퀴 돌았습니다. 3명의 지원인은 165명이죠. 여기 33명. 그러면 36명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190명 붙은 겁니다. 그렇죠.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상향의 도전 방식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입시의 어떤 속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뜯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마지막에 원서 쓸 때는 경쟁률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충원 인원도 봐야 되고 모집단위 인원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충원이 작년과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점수도 여기 보면 엄마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단 말이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넘어가요. 재밌죠? 내가 봐도 오늘 참 이게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연구하다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연구를 또 모르시더라고. 자, 보자고요. 에이, 반응도 없고. 자, 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국민대 거예요. 경희대 거예요.
또 경희대 이게 평균 컷을 보면 이게 교과만 가지고 왔어요. 지역은요. 실험되면 1.6, 1.7, 학과별로 2.08 스페인어 있죠. 고등학교별 그 다음에 선배 1.9 학생이 이렇게 1.68 거의 점수가 1.67에서 끝납니다. 올라오고 그런데 경영학과 그거는 점수를 외부에는 안 보니까 올라오고 여기가 뭐 서류가 학생은 20%가 들어가는 그래서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그런데 얘 보니까 이렇게 끝나면 보니 여기서 또 끊어져서요. 그러면 3점대 그냥 중반이에요. 아웃라인 얘는요. 정도만 회계세무 두개 갖고 4등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갔죠. 이게 3등급 후반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가 얘 뚝 끊어져서 나왔죠. 얘는 조상이 돌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정확히 이런 아까 아이들은 이게 걱정 안 굉장히 하셨어요. 드문 그래서 교육. 제가 그러면 최저점을 보면 어디로 뜨겠어요? 최저점을 일단 보면 3.78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 엄마들이 흥분해가지고 야 교과로 경희대가 빵꾸 났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이렇게 보면 다 모여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에 여기 모자라지만 2등급 초반에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한 놈이 당연히 여기서 안 걸린 돼요. 거예요. 왜냐면 많이 걸린 데가 이제 어디예요? 안 경영학 쓰면 걸렸다 이거예요. 진짜 아까운 경영학과가.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러면 모집 생명이나 단위가 이런 크다, 데를 위해서 충원이 많이 압박이나 돈다, 그러면 생명을 돌려야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학교에서 이대로 실적 빠지면 높이려면 얼마나 과학이나 아름답겠습니까? 생명하라고. 여기 행정 보세요, 행정. 행정도 4등급 가까이까지 갔잖아요. 경희대로. 네, 학교에서는 그것도 실적도 교과인데 보여주면 드문 일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과학이나 생명 쓰라고. 빵꾸 난 거예요, 사실은. 동국대요, 네. 교과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여기 이제 보니까 전략을 세운다 여기 이러면 학교장 추천이에요. 근데 진짜 여기는 뭐가 전략을 들어가요? 서류가 30% 약하게 들어갑니다. 쓰고 내년에 그러니까 서류가 이과정을 30% 들어가니까 수학의 이게 교과, 구성과 이게 학종 같은 교과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장은 가면을 썼다 가능성이 이거야. 높다. 여기 보니까 지원자 평균은 2.7이죠. 그런데 서류가 이것만 보면 동대 다 되는데요? 2.0도 떨어졌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 즉 서류에 대한 경쟁력, 전공 과목에 대한 내신도 한번 보자 왜냐면 이거예요. 재작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불규칙한 인재가 있는데 태고종 안 됩니다. 조계종 적으세요. 조계종.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서 주지스님 추천서를 받아갖고 오세요. 작년에 신부님 추천서 받아가지고 카톨릭대 간에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부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4.9까지 열려 있습니다. 안 되면 지금부터 절에 다니세요. 자, 여기 보니까 4.59가 있어. 중어중문과가. 그렇죠. 최저점입니다. 이거 많이 빠진 거예요. 아마 이 점수라면 얘는 자사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고가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사 아이들은요. 내신이 나쁘더라도 서류는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천을 받지만 전사고 애들이 이거 쓸까요? 동국대? 글쎄요. 전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리학과 3.1 빠졌죠. 여기 4등급 어딘가요? 경영학과. 무슨 얘기다. 경영학과가 모집단 인원이 많다. 국민대 문과에서 여기 역사학과가 이게 역사 오타쿠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순위 28번이고 평균 등급이 2.6이에요. 여기 보세요. 2.1, 2.5, 2.2, 2.2, 여기 2.3. 그러니까 국민대학교마저도 2점대 초중반에서 끝나고 있는데 2.5가 넘어간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학과가. 여기 2.6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2등급 넘어가서 이렇게 4에 걸려 있어. 여기에 3등급 때까지 가. 그러니까 이합이 걸려서 이합 6이 되고 이합 5가 된다면 국민대로 도전해보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건 웬 시츄에이션. 경영학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6이 붙었어요. 여기 뚝 떨어져 있죠. 이건 별동부대입니다. 이런 거 아니요, 보고 그 학생들은 되는 제가 거예요. 책임지고 얘도 AI 하면 빅데이터 정말 좋은 그래서 학과잖아요. 근데 뒤에 지금 4 넘어가서 어느 붙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그리고 여기 이과도 사용해 좋은 과들인데 여기 임산생명 여기 저기 국립공원 가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주 아름다워요. 태평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후반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프로그램에 집어넣죠. 진학사가 됐든 유해가 됐든 이투스가 됐든 집어넣으면 안 뜰 거다 이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 어떻게 해라? 다 뜯어봐라. 단 안에 다 눌러보세요. 뜯어봐라. 그 7월에 나오면 요거 네. 더 사시면 그다음에 어디 가서도 봐야 된다. 어디가 가서도 봐라. 어디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대기업에 전화해보니까 6월 중순 넘어가야 발표한대요. 그리고 70%도 보고 이렇게 빵꾸난 것도 찾아봐라. 하나 지를 때는 볼 수 있잖아요. 아름답죠? 오늘 500원씩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교대예요. 교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긴 했지만 23년대 점수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추천 전형 보세요. 1.18, 2.43이고 환장하죠. 그러다가 약간 올라왔습니다. 1.9. 원래가 서울교대는 연고대하고 맞먹었고 경인교대는 고대 라인이고 성소한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가 있죠. 사실. 올해 교대는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교대 점수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인원수가 줄어도 왜냐하면
교대를 예, 안정적으로 걸어놓고 다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두 가지 위에 있다.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교대가 나는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서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자, 입결하고 로직을 이렇게 모든 게 다 적어놨어요. 나와 있으니까 자, 거기에 합불 그러면 합격률 제가 지금 이거 설명회가 아니라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선행보다 다른 데서 이거 들을 수 없는 얘기 지금 제가 다 공개하는데 이거 혼날 것 같아요. 자,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내신하고 목표하고 분석해서 정시 지원 라인을 먼저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모로 잡을 때는 12개 정도 잡고 구모로 잡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결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교과 쓸래? 노술 잡을래? 정시까지 갈래? 이거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 이건 위험한 발생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접하기입니다. 접하기. 자, 그리고 나서 학과를 생명과학과 가는 애는 꼭 생명만 고집해야 되나요? 삼복전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수전공에서 전과학과까지 고민해서 학교는 위로 올리자. 그 다음에 과는 낮추자. 아니면 무전공도 고민하자. 여학생들은 여대를 잡아라. 여학생들이 여대를 싫어하는데 여대는 필수적으로 여학생들은 하나 정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안전핀으로 꽂아두고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남학생이 못 오잖아요. 서울여대 남자애들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겹치면 안 되겠죠. 논술라이트가 겹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6개를 잡고 보면 돌고 돌면 원위치에 와 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머리가 지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날 필요 없습니다. 지진나는 건 뭐가 때문에 지진나요? 성적 때문에 지진나는 거지 이런 입시적 조건 때문에 지진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쟁률, 충원 인원, 그 다음에 입결 데이터 3년 걸 봐라. 그리고 원서는 어떻게 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써라? 아래에서 위로 올려라. 아래에서 위로 올려라. 그러니까 맞점 수업 방식으로 쓰면 안정 하향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선이 나올 겁니다.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헛소리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상향은 학종으로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교과하고 학종으로 해서 교과로 안정선을 잡아뒀고 논술로 안정선 잡는 아이는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 다음에 교과 학종으로 올리고 꼭대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정시까지 간다고 생각하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개 배분 원칙 몇 가지 정리합니다. 자, 엄마들은 건대 같으면 서울대는 양심이 있으니까 서울대부터 안 쓰고 연대부터 써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쓰면 건대가 안 걸려. 그러니까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아래에서부터 써라. 건대가 걸렸다? 그러면 밑에 동국대를 써라. 아니면 홍대를 써라. 그리고 건대 붙고 위에서 외대 붙었다. 그러면은 홍대 버리고 건대 버리고 외대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면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시의 출발은 수능이지 내신이 아니다. 근데 수능에 죽어 있다? 그러면 내신을 갖고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교과는 교과와 종합과 논술을 바라볼 때 이게 논술이 약술 논술은 3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작년에 6등급 넘어가는 아이가 가천대학교를 이과인데 문과로 교차 지원하고 엄마가 얼마나 못 믿으면 애가 약수를 하겠다는데 안 시켰어요. 그다음 9월에 한 달하고 됐다고. 9월에 한 달하고. 회계세무를 가서 보니까 다 내신이 2등급 중반 애들이 왔더래요. 6등급 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 생활이 너무 행복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애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믿으면 대통령 전직 두 분이 뭐라 그랬어요? 왜 웃자고 얘기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맨날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노통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엄마가 안 믿으면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웃잔 얘기입니다. 에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 해놓고 쑥스럽다. 자, 모집 인원이 증가하면 점수 컷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위 인원을 잘 봐라. 그리고 우리 애를 믿자. 그리고 모집단 인원이 감소하면 등급 컷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전공을 볼 때 무전공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가 얼마나 인원이 움직였나를 봐야 돼요.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왜? 거기서 빼가지고 무전공을 늘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영문과를 간다? 그럼 몇 명이 작년보다 빠져나갔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당부드린 부분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정시에 가면 죄송하지만 가고 싶은 대학으로 대부분 바뀝니다. 납치 걱정 제가 볼 땐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수능 극단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내신 극단에 있는 아이들. 자, 이걸 빼먹었는데
자, 정시라인 보시고요. 수능의 추이를 보자. 올라가냐 떨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3월에 극단에 올라갔고 5월에 유지됐는데 6월에 약간 떨어지고 9월에 올라갔다. 걔는 올라갈 겁니다. 분모가 수능의 난이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6월은 유형을 보여주고 9월은 난이도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9월에 올라가면 수능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9월을 기준으로 잡고 상향까지 쓰는 거예요, 그런 때. 그리고 자연계 상위권은 IST를 고민해 보자고요. IST. IST는 자소서가 살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여기다 나는 시간 투자하기 싫어. 그럼 수능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시험 면접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재시험 면접 준비했는데 1단계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되고 해도 늦지는 않다. 넘어가겠습니다. 익결 분석은 뭘 봐라? 모집단 인원 봐라, 경쟁을 봐라, 충원 인원 봐라, 표준 편차 봐라, 컷 봐라 이렇게 하겠는데 표준 편차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한 30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맨 마지막 거 보세요. 가족회의를 하십시오. 올해 반드시 갈 거다. 그러면 재수 안 되죠. 그럼 안정 하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집은 재수 불사다.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원서 쓸 때. 그러니까 뭘 결정해라? 마지막 마지노 라인을 결정해라. 최하한선. 야, 여기는 아빠는 도저히 용서는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가야 되면 내가 여기까지는 돈 대줄게. 이게 마지노 라인이에요. A 입장에서 엄마 나 여기 정말 가기 싫어. 그런데 갈 데 없으면 내 여기라도 다닐게. 그리고 내 반수 걸고 다시 갈게. 이게 마지노 라인이에요. 그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그리고 문과는 보수적으로 쓸 거를 당부드립니다. 제 말씀 듣고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성적이 움직이냐를 보고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N수생은 증가하니까 N수생 때문에 성적 떨어졌어요? 그거 다 불합니다. 공부 안 해서 성적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N수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에브리싱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수시 때 필요한 것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시 때 필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 2가 필요합니다. 자, 방학하기 전에 뭐 나눠줄까요? 생기부 나눠주겠죠? 근데 그게 3학년 1학기 대응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마무리돼요? 여름방학 때 마무리되겠죠? 개학할 때. 그러니까 그 안에 보고서 낼 거, 생기부 정리할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고서 정리하고 내라고요. 그리고 개학 전에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왜 방학 때 쉬셔야 되니까. 그리고 개학하면 상담해야 되니까 생기부 손 못 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놀지 말고 생기부에 학종을 써야 되는 아이들은 좀 제대로 좀 정리해라. 그리고 방학 때 나눠주는데 나이스 플러스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들 거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받으세요.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호, 6모까지 봐야 된다. 6모 성적표 7월 3일 달력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뭐 우리 담임 안 줬어요.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희망대학을 육지망은 잡아야 되겠죠. 왜? 6개 쓰잖아요. 그러면 고 1, 2는 여름방학 때 뭐 하면 되냐?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자기 성적을 분석해서 전형을 결정해야 됩니다. 왜? 다 잘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보면 수능에 살아있는데 갑방고야. 예를 들면 휘문이다. 아니면 유신창현이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지역의 명문고다. 이렇게 일반고인데도 명문고다. 이런 학교들은 저 수시보단 정시는 많은가. 그러면 얘는 정시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노출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 번 더 내신 지켜보고 교육방수 결정하자. 그러면 너 교과보다는 학종이 결정 나오니까 교과보다 학종을 중심으로 가자. 그런데 교과가 많이 차지하는 대학이니까 야 이거 위험하지 않냐? 엄마들이 뭘 물어보냐면 학업 역량 그다음에 공동청량 이런 거 어디가 보면 되냐 이거예요. 모집 요강 보세요.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이 제가 전에 카톡방에 다 올려놨어요. 이게 서울 수도권 이게 묶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모집 요강을 보세요.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은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과를 좀 제대로 결정해라. 3학년 때 가서 뭐 컴공한다겠다가 뭐 문과로 바꾸거나 이러고 하지 말고 이거 지금도 3학년인데 무슨 과를 써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융합적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저는 무전공을 추천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연과학 계열 단위나 단과 단위로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택해라 이겁니다. 점수가 조금은 낮을 거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수시 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있어야 컨설팅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들어오기 전까지도 문자가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어놨습니다. 왜 어차피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도 컨설팅을 할 거고, 일산에 우리 김희창 원장님도 저와 같이 맥입시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십니다. 제 스승과 같은 분인데, 저희 동갑이에요. 그런데, 어, 언제부터 컨설팅을 할 거냐면 모든 게 매듭이 지어지고 7월 20일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생기부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면 그 앞에서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시험 끝나고. 왜? 로직을 잡아서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쓴 거 다시 리라이팅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컨설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끝나고 중간에 입원했었어요.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니까. 한 명 분석에 최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엄마가 다 분석하고 와라 이거예요. 분석하고 와라. 예, 검고생도 합니다. 카톡을 주셨는데 검고생은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씩 써서 보냈어요. 근데 얘들은 검정고시의 성적이 극단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학종 쓰기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지만 수능에 살아있으면 예전에 어디까지 갔냐면 토익 준비해가지고 토익 만점 많고 국민대 IBS 간 아이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이죠. 영어로 면접 보잖아요. 영어로 면접. 그리고 교과 인재 면접이나 교과 면접으로 해서 명지대 그 외 대학도 이렇게 보낸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역량이 되면 정시까지 가세요. 정시까지. 고등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한 2년 전에 수능을 너무 잘 봐서 그래서 시립대 컴퓨터공학과 간 아이도 있습니다. 의대라 가라 했는데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는 조만간 링크 걸어서 톡방에 올려놓을 것이고 거기서 예약받고 선착순 마감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학원을 운영해야 되고 나머지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라. 특히 고1이들. 고3 해야 될 걸 해라. 해야 될 건 모집 요강에 들어있다. 그리고 자기 비하하지 마라. 그리고 내 친구들 다 못 봤어. 제가 3월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의식을 갖지 말라. 나는 나일 뿐이다. My way, 나의 길을 걷는다. 책 중에 나는 오늘도 걷는다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독한 녀석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독하다는 건 독함에 다다른다는 얘기죠. 야, 쟤 인간이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아까 고3은 인간이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채점은 7월 6일 날 11시에 온라인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때는 육모 실채점 가지고 이제 정시 지원 라인이 확정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원서를 진짜로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프로그램을 그때는 다 제공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드리는데 몇 가지는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아까 정시, 수시, 합격기, 그 다음에 또 그 정시 라인 분석기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월에 드렸던 거 정시 상담할 때 기본 라인으로 잡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번에는 고양신문사에서 이게 주최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나가서 참가비 10,000원만 받겠습니다. 10,000원만 이거는 뭐 떼돈 벌 일 없어요. 떼돈은 목욕탕에서 벌어요. 그리고 오늘 드린 데이터는 전부 오픈 채팅방에 올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 코드 번호 적어놨어요. 지금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세요. 찍어서 들어오세요. 자료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고 데이터는 정리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무리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입시의 마지막 정점에서 합격의 영광으로 수시에서 다 끝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서 요거는 23년 거 데이터입니다. 24년 건 아직 발표 안 했어요. 어디가에서. 그러니까 24년 건 나오면 정리할 거예요. 오늘 드린 건 23년 데이터입니다. 어머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목이 아파도 한 3분만 켜놓고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 어지러워 죽겠어요.
감사하시다고. 제가 봐도 고생 많은 것 같아요. 감을 사주세요. 참여 코드요. LSY 0115입니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앞으로 갈게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자, 찍으세요. 요거 찍으세요. 네. 제가 얼굴이 큽니다. 얼굴이 큽니다. 0115. 정월보름이나 커요. 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남으신 것 같아요. 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너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정말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어, 고대가 면접이 있어서 납치를 고대하고 면접 없습니다. 어머니. 없었는데 상위권 아이들이 면접이 있어서 납치를 피할 수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그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서류백으로 가기 때문에 서류백으로 가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작년에 분명히 될 수 있는 점수대인데 일반 과외들은 떨어졌습니다. 예. 저는 학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참여 코드 여기 보여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연 등급대별 요거는 오늘 설명했던 데이터를 PDF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PDF로. 그러니까 요건 사진 안 찍으셔도 제가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요 설명의 데이터는 엄마들이 어디 가서 못 구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PDF로 돌려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예.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질문 또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인사를 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7월 6일 신청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신청 링크요. 신문사에서 지시사가 나온 다음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을 믿자. 믿으면 믿는 만큼 성장한다. 노 대통령처럼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게끔 하자. 엄마가 믿는 만큼 아이들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아파서 토는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마무리.